일단 봅시다. 교재는 사세요. 올리든 첫날이라고 다 뽑아줬는데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걸로 수업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뽑아줄 거예요. 뽑을 수 있으면 갈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오도록 합시다. 제일 첫 페이지부터 펴봅시다. 10페이지부터 유리하게 의미부터 볼게요. 유리하게 의미니까 윤리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수업 시작합니다. 윤리학이잖아. 윤리학. 혹시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 몰라요. 윤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는 도리리자를 씁니다. 이거는 이치 도리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윤리라는 뜻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부스 알지 이거는. 아무리 그치 사람이에요. 사람인이고 요게 둥글 윤자 혹은 생각하다 윤자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 형성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봤지? 죽간으로 봤어요. 죽간. 대나무를 이렇게 쪼갠 거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글씨 써가지고 고반할 때는 두두루 말아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죽책이 묶인 거를 이렇게 돌돌을 만 다음에 이걸 끈으로 묶은 거야. 책 같아 보이니? 책 같아 보이니? 이게 그거죠. 이게 대나무 하나인데 동그랗게 말았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끈으로 묶었어. 책이에요. 책자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 할 때 그 책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모을 집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모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하다는 의미도 되고 생각할 윤자 혹은 둥글다 윤자로 써요. 왜? 책을 모았으니까 둥글지. 책을 가지고 생각하겠죠. 괜찮니?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둥글게 모여 있는 거지. 모으다라는 뜻이랬잖아요. 괜찮니?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과 좀 비슷한 의미로 쓰여. 윤리라는 뜻이 도덕적이다 할 때 윤리적이다 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 둘이 무슨 차이일까? 도덕과 윤리의 차이. 사실 의미는 좀 비슷하게 쓰입니다. 근데 윤리에는 어떤 의미가 좀 들어가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며. 이게 모을 집자에다가 이제 둥글 윤자, 둥글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글자야. 그래서 모여서 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거? 어떤 게 이치인지, 어떤 게 도리인지, 사람과 사회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글자예요. 그게 윤리입니다. 괜찮니? 혹시 이건 한자고 영단어로는 윤리학이라는 단어가 뭐지? 요새 EPS 열심히 하고 있구만요. ethics라는 단어는 아니? ethics 이렇게 쓰죠. 그리스어에서 온 글자예요. 그리스어 에토스라는 글자에서 왔거든. 이렇게 씁니다. 이 에토스라는 거의 뜻은 습관 혹은 관습이야. 사회적으로 이게 개인의 습관이거든. 개인의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성품 같은 의미인데 그 습관이 어디서 왔냐면 사회적 관습에서 왔어. 뭐랑 통하지? 이거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니니? 윤리라는 게 거기서도 그 서양에서도 구분을 하거든요. 도덕은 모럴이고 모럴리티, 윤리는 에틱스. 이렇게 윤리학과 도덕을 구분해 쓰는데 거기도 약간 여기는 사회의 의미랑 좀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괜찮니? 혼자는 외딴 섬에 가가지고 혼자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거든.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양심에 따라 사는 거지. 혼자 사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 근데 윤리적으로 사는 거는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산다는 얘기. 괜찮니?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회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단원을 너는 없구나. 프린트가 안 돼 있어. 뒤에 1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너네는 앞에 내가 목차를 뽑을 걸 그랬는데 목차를 안 뽑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1단원이야. 그리고 생명윤리 나오죠. 2단원이야. 그리고 사회윤리, 과학윤리, 문화윤리, 평화윤리가
3, 4, 5, 6단원 해가지고 윤리 생활과 윤리 책이 끝납니다. 요런 문제들을 앞으로 볼 거예요. 계산이. 근데 요런 거가 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뭔가 이 윤리적 문제들을 언급을 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논의나 이런 게 좀 맥락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이. 그래서 그 밑에 10페이지에 처음에 보면은 저기 그게 어디 갔니? 구속력을 가진다. 첫 문장 나오네. 사회적 승인을 통해 구속력을 가지고. 구속력에다 밑줄 꺼놓읍시다. 그리고 당해 형식으로 제시된다. 당해에도 밑줄 씁니다. 첫 문장이잖아. 첫 문장. 윤리학의 의미. 구속하고 당위에다가 밑줄 쳐놔. 이런 단어들이 선지로 나와요. 자, 우리는 지금 윤리학을 배우고 있잖아. 윤리는 도덕에 관한 학문이라고 했어요. 명분의 학문이에요. 명분의 학문. 근데 저 나쁜 그 이과 놈 새끼들은 이과 놈들이랑 우리랑 뭐가 차이가 나요? 이과는 주로 뭘 공부를 하는 거고 문과는 주로 뭘 공부를 하는 거지. 여기서 그렇지. 이과는 과학을 공부하고 자연 현상을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인문, 사회, 문화 현상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 자연 현상하고 이건 사회 문화가 조금 더 자세히 배워. 왜냐면 사회 문화 자체가 그 사회 문화 현상 자체를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자연과학하고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법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할 거야. 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존재 법칙에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 문화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윤리학 같은 경우는 존재 법칙이 아니라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위 법칙에 따른다는 거야. 옳다 그르다를 볼 거야. 괜찮니? 그리고 당위 법칙, 존재 법칙. 존재 법칙 아까 있다 없다. 우리는 가치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가치 중립적 학문이거든요. 근데 윤리학 같은 경우는 가치 함축적 학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뭔가 가치가 들어가야 돼,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과 애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걔네들은 이제 과학 연구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인과관계를 밝히고 뭐 현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지침을 내리는 건 누구야?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문과생들이라는 얘기죠. 굳이 이게 정신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핵무기는 개발하는 건 이과생들이지만 핵무기를 버튼을 쏠까 말까 이게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하는 걸 주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쭉 배우는 거 뭐 이제 윤리학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과학윤리 특히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윤리학을 이제 정립을 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많이 배울 거예요. 여튼 구속력을 지닌다는 것도 아까 사회적인 거란 얘기했죠. 아까 구속력에 밑줄 끌었잖아. 그리고 아까 윤리학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다루는 도덕 법칙이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윤리학의 사회를 살아가면은 구속받게 되겠죠.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거짓말을 하면 집단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도 구속력을 가지는 거야. 법으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회에 관계되면서 구속력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당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규범, 가치, 총책 이런 거를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특징 밑에 보면 뭐 삶의 지침을 제공하고 인간 행위와 관련된 윤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겠죠. 밑에 내려가서 뭐 개인윤리, 사회윤리 이건 안 보겠습니다. 딱히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험에도 안 나오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탐구 방법에 따른 분류돼 있죠. 10페이지에. 거기 별표 이미 하나 쳐져 있는데 별표 2개 더 칠게요. 시험 나오는 건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 써놓읍시다. 저 10페이지에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기술윤리학 돼 있죠. 메타윤리학, 그다음에 규범윤리학, 그다음에 기술윤리학 이렇게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메타윤리학에는 옆에는 메타윤리학 옆에는 검증하는 규칙을 이렇게 규칙을이라고 앞에 위에 좀 크게 쓰고 규칙을 이렇게 메타윤리학에는 검증하는 사람들이야. 검증하는 사람인 자예요. 앞에
이렇게 씁니다. 규칙을 검증하는 사람들 그냥 일단 써놓으세요. 메타윤리학. 그리고 가로치고 분수충. 분수 두는 사람들 검증한다 이런 거. 옳다 그르다. 아니 지금 뭐 잘못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규범윤리학은 아씨 공간을 조금 이렇게 좀 작게 쓰세요. 규범윤리학 둘로 나눌 겁니다. 이론 규범윤리학하고 그다음에 실천 규범윤리학으로 둘로 나눌 거예요. 이론 규범윤리학 옆에는 규칙이잖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만드는 사람 밑에 이론은 마사 이렇게 씁시다. 이론은 마사. 글씨 알아서 잘 공간 잘 챙겨 쓰십시오. 내가 너무 작게 써버렸네. 글씨 보이죠? 실천 규범 윤리학 밑에는 여기는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들. 여기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써요.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알겠죠? 일단 그리고 용어 자체도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 일단 적어놓고 설명합시다. 기술윤리학은 좀 밑에 기술윤리학은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설명하는 사람들. 여기는 문화인류학자 혹은 인디아나 존스. 적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자. 이 중에서 교재가 좀 나는 사실 좀 구성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같은 내용을 한 번에 좀 써놓든지 조각조각 분해해놔가지고 규범윤리학부터 볼게요. 먼저 아까 써놓은 거 대충만 뉘앙스만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일단 22페이지 보세요. 아니 22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거기 친절하게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을 비교해놨죠. 여기 내용부터 저거 좀 지웁니다. 규범 윤리학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좀 구분하기도 힘들어하고 애들이 괜히 뭐 별거 아닌데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 수능이든 뭐 내신이든 무조건 수능도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정답률이 95%예요. 너네가 처음 보면은 되게 어버버한단 말이야. 왜냐면 그냥 이거 셋이 4개 구분하는 거거든. 4개 구분하는 건데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니까 뭐지 이러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게 나오는 용어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방 맞춰요. 몇 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모르는 용어들이 나와도. 일단 이론 윤리학. 규칙을 아까 만드는 사람들이겠지. 규범 윤리학이 있는데 규범 윤리학은 말 그대로 규범에 다른 학문이지.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 아까 뭐 옳고 그르고 따라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정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먼저 이론적 토대를 만드는 게 이론 윤리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따라야 된다. 예전에는 이론 윤리학밖에 없었어. 이론 규범 윤리학이 그냥 윤리학이었어요. 예전에 규범 윤리학은 그냥 이론 규범 윤리학이었지. 근데 최근에 실천 윤리학이라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자 다시 11페이지 돌아가서 근데 교재가 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교재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나를.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하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11페이지 중간에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나오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동시에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윤리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 과학기술 발달해서 로봇 이런 거 만들어졌잖아. 인간 복제 이런 거 갑자기 문제가 됐잖아. 그런 거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 너무 빨리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이 발전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서 제대로 된 규범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너네 연구한 거 이게 많이 자료가 쌓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적용시켜 보겠다야. 실천하자는 거죠. 실제 실천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움직임을 나오는 게 이제 실천 윤리학이겠지. 실천 규범 윤리학. 이해가죠? 그래서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거가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지금 우리 1단원이죠. 그래서 1회 1단원에서 윤리학 종류들을 배우고 1회 2단원, 3단원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을 아주 겉핥기식으로 봐요. 이게 뭐냐면 윤리학 사상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윤리학 사상 내용에 기반해가지고 아까 2, 3, 4, 5, 6단원 얘기했죠. 사회윤리, 과학윤리, 정보윤리 그런 거. 그게 전부 다 실천윤리학이에요. 최근에 나온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 좀 애석하게도 윤리학 사상 선택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 여기. 쌍윤을 수능에 선택하면은 사실은 윤리학 사상이 조금 더 분량이 많거든요. 내용이 어렵고. 근데 어떤 맥락이냐면 수능 나오는 게 여기는 실천윤리학이랬잖아. 어떤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문제들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실천윤리학에 대한 이론 윤리학을 쭉 배우는 거고. 그리고 윤리학 사상에서 뭐냐면 사상가들이 사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거기서 일부 이제 실천윤리학적 적용할 만한 실제 사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윤리학 사상이랑 쌍윤을 선택하면은 한 30% 정도는 겹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을 배우는데 그 학자들의 한 반 정도는 여기 나오는 애들이야. 그리고 윤리학 사상에서도 한 여러 사상가들을 배우겠지. 여기서는 이론 윤리학자들을 그 사상가들에 대한 학설을 쫙 배우고 나면 그래서 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아. 그래서 좀 편하게 가는 게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수능에서 한 1단원이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거든. 근데 윤사를 하면은 요 파트는 그냥 3문제 정도는 윤사를 잘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좀 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지? 근데 애석하게도 아무도 똑같이 같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 불고 오세요. 강민이가 영상 신청했거든요. 오늘 결석해가지고 강민이가 이제 코 푸는 걸 실시간으로 찍어놨고 저런. 이제 1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해서 이제 실천 규범 윤리학이 등장한 걸 알겠지. 그래서 그 새로운 윤리 문제의 특징을 보자 한번. 그래서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과학 기술이 막 발달하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회가 되게 복잡해졌잖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한 국가 안에서만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발생하죠. 황사 막 미세먼지 갑자기 많은데 이게 사실 중국 탓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묻기가 좀 힘들죠. 애매하잖아. 그런 것도 그렇고 뭐 환경을 열심히 파괴하고 있죠 선진국들이. 근데 그 환경 파괴에 대한 대가들은 지구 반대편 적도 지방에 있는 적도가 지구 온난화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잖아. 저개발국들이 더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후세 미래 세대의 한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의 세대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겠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정통 윤리 규범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론 규범 윤리학만으로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나오는 게 실천 규범 윤리학인 거죠.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이론 규범 윤리학에는 전통적인 우리가 이 윤리학 사상에서 배우는 학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공리주의라든가 얘기만 일단 들어보세요. 눈물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 이런 거죠.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는 행복을 최대한 많이 쾌락과 고통을 비교해가지고 쾌락이 최대화되는 것이 행복이다.
쾌락이 최대화 되는 것이 선이다. 공리주의야. 결과가 좋은 겁니다. 결과가 좋은 거. 음모론 같은 경우는 결과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따를 때 그 의무에 따르는 게 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뭐 얘기들이 현대의 뭐 복잡한 과학 기술 발달이나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벤담이라는 학자가 있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벤담의 공리주의를 끌어와가지고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물윤리학자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피터 싱어는 공리주의를 가져와서 생명윤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쾌락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키는 게 선이라며. 근데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쾌락과 고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생각할 때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 얘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자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물윤리학자가 됩니다.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만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학제적 성격이라는 게 어디 나오지? 새로운 윤리 문제. 사실 13페이지로 가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책 구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 13페이지 5번에 요나스의 윤리적 공백 먼저 보자. 그거 별표 하나 쳐보세요. 그 용어도 가끔씩 나와요. 기술의 발전하고 이성적 도덕의 수고. 예지 한번 읽어보자. 요나스는 어쩌고 저쩌고 이성의 도덕적 수고가 읽어보세요. 요나스는 이성의 도덕적 수고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데다가 생기는 강도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 공백에 기존 윤리학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실천기본 윤리학이 나온 거지.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이 용어도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그냥 그 이론 규범 윤리학만으로는 대처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이 거의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실천 규범 윤리학이나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규범을 제대로 세우는 거, 규칙을 제대로 만드는 거. 근데 여기만 나오는 설명이 하나 있어. 학제적 성격, 단어 뜻 모르죠. 자, 13쪽에 실천 윤리학의 특징이 4번 보죠. 다른 학문가의 혁명을 강조함. 여기 중간에 보면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학제적이 학문학자의 용어사전 밑에 나오죠. 학문학자에다가 만날 제자입니다. 여러 학문들끼리 교류를 많이 한다는 거야. 통섭이라고도 하죠. 근데 뭐 과학윤리 이런 거 하려면 과학윤리 이런 거 하려면은 이 과학기술 잘 알아야겠지. 실천윤리학자들이. 그리고 뭐 생명윤리 나오거든요. 그 뭐 안락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뇌사를 죽음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낙태를 인정할 때 배아를 몇 주까지 지금 8주 정도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8주 전이면은 낙태해도 살인이 아니야. 근데 8주가 지나면은 낙태하면은 이제 살인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알려면은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도 뭐 그 생물학 이런 것도 좀 서로 많이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천윤리학. 그래서 실천윤리학은 규범윤리학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차이점이야. 학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학문과 교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는 차이점이고, 자 12페이지에다가 12페이지 제일 안에 있잖아. 공통점 몇 개만 적자. 이런 게 선지로 나와서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1번 도덕 행위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펴는 거예요. 이거 12페이지니까 저 위에 지금 4번까지 돼 있죠. 5번으로 적읍시다. 5번 공통점. 왜 이걸 정리하면은
도덕행위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뭔가 이론 규범 윤리학만 해당될 것 같지 않니? 뉘앙스가. 실천 규범 윤리학은 뭔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실제 사례에 뭐 부딪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뭔 설명하는 줄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 수연아 이거만 보면은 이거 실천 규범 윤리학 같니? 도덕행위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안 같지. 근데 사실 둘이 기본은 같아요. 실천 규범 윤리학도 관심 가지는 게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거야. 근데 다만 초점이 좀 어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는 이론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거고 실천 규범 윤리학은 그걸 적용하는 거에 좀 더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린 건 아니야. 조금 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상대적으로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그러면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맞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 맞는 내용이에요. 괜찮지? 두 번째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도덕 이론에 이런 선지들이 나옵니다. 도덕 이론의 도덕 이론들의 타당성을 규명한다. 이것도 뭐 이론의 타당성을 규명한데 실천율이 안 같잖아. 근데 공통점이야. 아까 말했던 거 학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거 빼고는 이런 건 다 공통점으로 가져가는 거야. 세 번째. 현실 윤리 문제를 탐구하고 선을 실천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이거는 현실 윤리 문제니까 뭔가 되게 실천 윤리학만 해당될 것 같잖아. 아닌데 이론 규범 윤리학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지? 마지막으로 뭐 상호 유기적 관계, 상호 유기적 혹은 보완적 관계, 보완적 관계 혹은 의존적 관계. 여기서 이론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거니까 둘이 하나가 없으면 조금 삐끗삐끗하겠죠.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말 뭔지 알죠? 유기체. 그러니까 무기체가 있고 유기체가 있잖아. 살아있는 생명을 유기체라고 하고 이제 그냥 무생물 같은 거를 이제 무기체라고 하는 거죠. 유기적 관계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 이런 용어들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괜찮죠? 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2, 3, 4, 5, 6단원에서 배우는 건 전부 다 실천 규범 윤리학이야. 아마 이제 실제 사례 같은 거 보면 조금 더 여기보다 재밌을 겁니다.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까 메타 윤리학에 뭐라고 적었었니? 아까 얘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뭐라고 적었습니까? 아까 순수충이라고 적었죠. 규범을 뭐? 규칙을 뭐 하는 사람들? 검증하는 사람들이야. 검증하는 사람들. 메타라는 단어로 해서 우리가 들어봤죠 많이. 어디 들어봤니? 메타. 그렇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혹시 그 메타피직스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피직스. 물리학. 피직스. PHY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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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이를 지우고 아이를 지우고 S. 오케이. I 봐서 헷갈렸어. 메타피직스. 무슨 단어입니까 혹시? 물리. 그래서 이게 뭐야? 물리학이라는 단어야. 맞아.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그냥 사물의 이치에 대한 학문이죠. 물리학 자체가. 예전에는 자연학이라고 불렀어. 언제?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이 메타피직스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처음 쓰게 됐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학 그때 당시에는 물리학을 자연학으로 불렀는데 자연학이라고 이제
지금의 이과 과목들을 일본어로 편성을 했어. 나중에 제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이제 다시 편집을 하면서 첫 번째에다가 이제 이과 과목들을 넣어놓고 문과 과목들을 뒤에 넣은 거지. 메타라는 뜻이 뭐뭐 이후에 뭐뭐에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학 다음에 나오는 책이야. 그래서 형 이상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책 이후에 있다는 뜻이었는데 문과 과목들이잖아. 그래서 자연학을 넘어선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걸 다루는 학문이다. 메타피직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혹시 포켓몬 중에 포켓몬스 알아요? 그렇지. 그 얘기랑 오늘 쭉 좋은데 메타몽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메타몽이 어디 나왔냐면 이건 아까 단어를 몰라가지고 외워왔어요. 메타몰포시스 변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할 때 그 변태야. 완전 변태가 완전 변태죠. 그 변태가 무슨 뜻이냐면 메타가 뭐뭐 이후에 의랬잖아. 몰포시스가 변하다는 게 변이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비가 되잖아. 바로 날개 달린 나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변한 다음에 또 변한 게 메타모포시스야. 그래서 포켓몬스터 보면 메타몽이 원래는 메타몽이었다가 나중에 다른 그 포켓몬의 이미지를 훔치고 기술을 훔치고 하는 거지. 요런 데 넣은 거야.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뭐 이후에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다가 나중에는 뭐뭐를 초월해서 뭐뭐 이상의 그 뭐 위에서 좀 내려다보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메타라는 단어 뜻이.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소설에서 나온 단어래. 찾아보니까 메타버스가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지. 그래서 우주를 초월한 또 다른 우주인 거지. 가상세계 이런 거. 그러다가 어디까지 의미가 확산됐냐면 대중매체나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 뭐뭐를 초월한 해서 뭐뭐의 그 자체에 대한 뭐 이런 의미까지 좀 확장이 됐대. 그래서 메타인지 들어봤어요 어디서? 메타인지 뜻이 뭡니까 혹시? 인지에 관한 인지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인지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메타픽션 어디서 들어봤어요? 소설에 대한 소설이에요. 등장인물들이 내가 소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소설이야. 보면 메타윤리학은 뭘? 이 얘기를 하려고 5분 넘게. 메타윤리학이라는 단어 뜻은 뭘까요? 윤리학에 대한 윤리학이에요. 아까 메타픽션이 소설에 대한 소설이라거든. 그리고 메타인지가 인지에 대한 인지거든. 메타윤리학은 윤리학 자체에 대한 윤리학이야. 아까 뭐라 했어? 꼰대 훈수충이죠, 훈수충.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데 규칙을 검증한다고 이론 규범 윤리학자들이 혹은 실천 규범 윤리학자들이 이론을 열심히 규범을 만들었는데 야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 얘가 옆에서 근데 착한 게 뭐지? 그래서 뭐 선하게 사는 게 착한 게 아니야? 그럼 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지. 쾌락을 증진시키는 거지. 아까 막 공리주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정업 명령 도덕 법칙에 따라 따르는 게 선한 거지. 아까 칸트주의, 의무론 이런 거. 근데 혹시 쾌락이라는 게 뭐야? 혹은 의무라는 게 뭐야? 용어 자체를 짚고 넘어가는 거야. 괜찮니? 요런 거. 이 메타윤리학이 그래서 뭔가 용어를 규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뭐 논리학 설명만 들으세요. 뉘앙스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요런 선지들이 있어. 이건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메타윤리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3가지 있거든. 알 필요 없어요. 인식론, 의미론, 그 다음에 논리론. 인식론은 우리가 어떤 그 도덕적 가치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탐구하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인식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메타윤리학의 목적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야. 다시 메타윤리학의 목적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 나중에 보면 선지에 문제가 나와요. 그때 한번 보면 설명합시다. 그래서 윤리학 자체가 태클을 건다고 그랬잖아. 착한 게 뭐야?
뭐 착한 게 좋은 거라면 착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윤리학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용어를 정의해주고 조금 더 조밀하게 이해가지? 그리고 의미로는 어떤 얘기냐면 선, 악, 옳음, 그름 이런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개념을 분석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아까 얘기한 거랑. 그리고 논리로는 이거랑 뭐 3단 논법 같은 거 뭐 이런 거지.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어이씨, 이까지 합시다.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사람을 때리면 그래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아.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해서 사람을 때리면 감옥에 가야 한다. 이론 윤리학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픈 거는 보통은 악이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메타 윤리학 체크를 거는 거지. 야, 이거 고통이 악인 게 맞아? 이게 논리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얘기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훈수충이 되는 거지. 이해가지? 기술 윤리학 이어서 할게요. 문제를 이거 직접 풀어보면은 금방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저거에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 정지 눌러놓고. 잠깐만 다시 설명합시다. 기술 윤리학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술 윤리학을 규칙을 뭐하는? 설명하는. 그렇지,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야.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까 같이 뭐 적었어? 문화인류학자 혹은 인디아나 존스 적었죠. 얘네 윤리학이거든. 윤리학인데 얘네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이 탐구하는 주제나 혹은 뭐 윤리학이 공부하는 방식 같은 걸 보잖아. 약간 문화인류학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문화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런 문화는 이렇구나 기술하고 기술이 과학 기술할 때 그 기술이 아니야.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뜻의 기술이야. 그래서 길게 풀어 쓰는 거야. 돌아다녀 보니까 이쪽에 인도는 뭐 소를 신성시하잖아. 우리 통합사에서 배웠죠. 2단원, 7단원 배웠잖아. 이슬람에서 뭘 안 먹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 이슬람이니까. 근데 그게 걔네들이 문화적 특징이 그 기후 따라 다른 거죠. 이슬람교에서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돼지가 사람이랑 먹는 걸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타는 너무 근데 돼지고기 먹고 싶으니까 부정타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고, 인도에서는 소가 너무 농사 짓는데 중요한 가축인데 그거를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망치니까 못 먹게 이제 신성시하게 만든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쭉 돌아다니면서 문화의 혹은 윤리에 관한 인과관계를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설명한다는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원인은 이런 것 같아. 여기서 뭐 우리나라는 특히 뭐 이게 도덕적 가치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하죠. 유명인들의 특히나 요새 막 되게 뭐 댓글로 마녀사랑 같은 거 많이 하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 미국 같은 경우는 유재석 아저씨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인기가 많잖아. 근데 본업은 뭐예요 원래? 개그맨이잖아, MC잖아. 그러면은 인기가 많아지려면 원래는 사실은 많이 웃기고 많이 그 사회를 잘 보고 이런 걸로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재석 아저씨를 볼 때는 유재석 아저씨 뭘 칭찬합니까? 인품을 칭찬하잖아. 약간 그래서 조금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의 좀 약간 특수성에 가까워요. 그런 거를 서술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공인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화적 특성이 있어. 왜 그럴까? 유교윤리의 영향이 아닐까?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를 설명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해가니? 그래서 기술윤리학입니다. 그리고 기술윤리학은 이거는 사회 문화 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까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는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나오진 않는데,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 실증주의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실제로 검증이 불가능한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학문의 한 사조야. 논리적 실증주의.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태클 걸고 검증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사회문화학이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사회문화적 현상 같은 거 탐구하고 설명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아까 규범윤리학은 실천 철학이고 얘네들은 순수 철학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니? 괜찮죠?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프린트 다 내줬을 건데 같이 보면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네, 이론 규범 윤리학부터 볼게. 옳다는 것, 선하다는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다. OX, O 손 들어보세요. X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X입니다. X. 이거 이거 뭐 같아? 옳다는 것, 선하다.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한다. 아까 용어 아까 착하다는 건 뭐야? 그치, 메타윤리학이야. 메타윤리학에서 검증한다. 용어를 뭐 수로의 의미를 검증한다. 이거는 안 익숙해서 그래요. 어렵지 않거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될 거야. 괜찮니? 그래서 X야. 이해가지? 보니까 이해가지? 처음 보면 뭔가 뭐 도덕적 의미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론 같아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메타윤리학에서 용어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메타윤리학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론 규범 윤리학은 현실적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는다. 맞니? 맞는 거. X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무섭니? 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론 규범 윤리학이든 그다음에 그 실천 규범 윤리학이든 둘 다 도덕적 당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실제 적용해서 해결하는 문제까지 둘 다 관심을 가진다고. 다만 초점이 어디에 조금 더 가 있느냐 차이야. 그래서 문제 해결 목표로 삼지. 이론 규범 윤리학도 낚시 문제로 일부러 현실적 구체적인 단어를 넣은 거야. 헷갈리라고. 세 번째, 이론 규범 윤리학은 성품, 행위, 제도 등에 관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건 OX. 뭔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목소리를 내서 틀려봐야 돼. 틀려야 다음에 뭐야? X야? 아니. 근데 너네가 지금 이런 선지들만 계속 반복될 거야. 그래서 요 정도 선지들도 좀 어려운 거 푸는 거거든. 근데 요 정도만 알면은 대부분 문제도 다 풀립니다. 세 번째 거는 뭐예요? 뭔가 되게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왜?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뭐 메타 윤리학이 용어 같은 거 정한다며. 용어 같은 거 정하니까 근거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 윤리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다 돼 있죠.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에서는 윤리적 판단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 얘는 순수 철학이 조금 더 가깝다고. 조금 더 이론적이고 조금 더 이론적은 이론 윤리학도 이론적이니까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이에요. 메타 윤리학이나 기술 윤리학은 용어 같은 거 막 이게 맞나 옳나 이런 거 논리적으로 맞나 옳나 따지고 있고 사회 현상 설명하는 거 이게 이런 원인 인과관계 막 이런 거 탐구하고 있고 이게 뭔가 도덕적 뭐 윤리적 판단 이런 게 들어가진 않잖아. 거기에 이해가니? 윤리적 판단 보고 규범 윤리학인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뭐 윤리적 판단 근거 제공하겠죠. 그래서 옵니다. 네 번째,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를 주로 탐구한다. 민지야, 뭔 것 같아?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를 주로 탐구한다. 몰라? 이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 알겠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선지랑. 자, 첫 번째 보면 뭐 선하다, 옳다는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하는 것. 아까 뭐라고? 민지 아까 첫 번째 거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에 옳다는 것 혹은 선하다는 도덕적 수로의 의미를 검증한다. 이거 무슨 윤리학이라 했어? 메타 윤리학. 이거랑 마지막 거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거 봅시다.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 이거 메타 윤리학인 거 알겠니? 도덕적 진리는 착하다는 게 뭐야? 용어 탐구하는 거. 도덕적 진리는 인식될 수 있는가? 아까 뭐 세 가지 설명한 것 중에 인식론 얘기했죠. 그래서 도덕적 원리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가 같은 걸 탐구하는 거야, 얘네가. 애초에 이거 착하다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건가? 이런 걸 이제 탐구하는 거지. 메타 윤리학에 대해서 설명해. 그래서 네 번째 거.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은 같은 주제를 주로 탐구한다. X입니다. 왜? 메타 규범 윤리학이니까.
헷갈리죠? 처음 봐서 그래, 처음 봐서. 얘들아, 이 너네가 지금 이게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답률이 95%더라니까. 너네 100명 중에 95등 이상을 할 수 있잖아. 내신에서 그렇게 하잖아. 그럼 다 맞출 수 있어요.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실천규범 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형구야 맞니?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야, 씨, 아까 실천이든 이론이든 한 몸이랬잖아. 둘이 한 몸인데 그냥 어느 쪽에 서로 관심을 좀 더 많이 두는다는 차이야. 아까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 뭐 실천 윤리학도 보편적 도덕 원리 탐구한다고. 여기도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실천 규범 윤리학도 맞습니다. 그래서 O야. 괜찮니? 친구 이름이 뭐라고? 미안하다, 신규생이라 가지고. 김송현. 송현이. 다음 거 물어보자. 자, 이론 규범 윤리학과의 공통점입니다. 실천 규범 윤리학과 이론 규범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타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둘 다 한 몸이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번 해보면 아, 이런 뉘앙스구나 알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어려운 선지를 뽑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 풀면은 웬만한 거 다 풀릴 겁니다. 자, 다음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 비해 학제적 성격이 강하다. 아까 학제적 뜻 뭐라 그랬어, 뭐야? 그렇지. 여러 학문간 교류가 할 만하다는 거야. 학제적 만날 제자 쓴다 그랬지. 그래서 실천 규범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 비해 학제적 성격이 강합니다. O입니다. O. 이거 다 공통점이었는데 하나만 차이점이 되잖아. 실천 규범 윤리학이 기존 전통적인 이론 규범 윤리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학문을 다 끌어들인다 그랬죠. 학제적 성격. 이해가지? 넘어가자. 자,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 X. 예지 O, X, O, O입니다. 아까랑 좀 뉘앙스가 다른 거 알겠니? 아까 윤리적 판단이라는 얘기를 했지. 윤리적 판단은 아니야. 근데 얘네가 용어를 막 명확히 해주고 계속 검증하잖아. 검증하고 계속 쪼아주고 훈수 두고 이러면은 이론은 탄탄해지겠지. 이전에 논리적으로 약간 좀 뭔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약한데 계속 옆에서 쪼아주니까 논리적으로 좀 쫀쫀해질 거 아니야. 이해가니? 그래서 기반을 마련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아까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또 선지에 또 나올 수도 있냐면 메타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여기 먼저 검증을 하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선행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메타 윤리학은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 용어가 어려워서 지금 한 대 먹어가지고 좀 힘든 거죠 지금 이거는. 진솔? 소라. 요거 한번 같이 보자. 메타 윤리학은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 탐구해야 본다고 한다.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니? 연결. 그치. 연결한다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자, 사실 명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간 좀 이거 같은 게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거야. 그냥 이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사실 명제. 근데 당위 명제는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나와야 돼.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을 때리면 아까 때리는 거 얘기했죠.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이게 사실 명제입니다.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에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된다. 이건 당위 명제야.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해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된다.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가 성립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거. 이게 연역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거 같은 내용인데 그냥 문장을 어렵게 써가지고 실제로 이 선지는 애들이 많이 좀 틀렸던 선지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내니까 요 정도가 거의 요 1단원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야. 근데 이거 문장만 해석만 되면 다 괜찮은 거죠. 자,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해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한다가 성립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뭐가? 메타 윤리학이 맞아 틀려. 아까 이거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 과정을 본다네. 그렇지. 요거를 이제 뭐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사람을 때리면 처벌해야 된다. 그걸로 바꿔보면 조금 쉽게 풀리죠. 말을 어렵게 해서 겁니다. 그래서 O입니다. O. 메타 윤리학이 하는 거죠. 자, 기술 윤리학 마지막.
사유랑 기술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보편성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며 윤리학적 성격보다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오니 X니. 50%. 수연아 뭐가 틀린 거 같냐? 왜 X인 거 같냐? 그 윤리학적 성격보다 과학적 성격이 이거는 맞아요. 아니 윤리학인데 누가 깐다고? 이런 규범 윤리학자들이 깐다고 이렇게. 야 너네 야 윤리학이면 규범을 얘기하고 탐구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사회과학자야? 너 인디아나 존스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냥. 그렇게 비판을 한다고.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비판을 듣기도 한다고. 근데 뭐가 틀렸냐면 왜 X냐면 앞에가 틀렸어요. X지 X. 그거는 뒤에는 맞는데 뒤에는 맞다고요? 윤리학적 성격보다 사회과학적 성격이 더 강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 왜 얘네들 별명이 뭐였어 아까? 사회과학자, 그러니까 그 아까 문화인류학자가 별명이잖아. 인디아나 존스가 별명이잖아. 탐험가. 아니 적어줬잖아. 이거 훈수충. 메타윤리학자 훈수충. 아까 그 뭐 이론윤리학자 임만산 애들이잖아. 임만산 애들. 이론은 많아. 그런 거. 아까 그 기술윤리학자들은 뭐라 그랬어? 인디아나 존스. 돌아다니면서 이 규범을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이. 그래서 뭐가 틀려? 앞에 도덕 현상의 보편성이 아니지. 얘네들은 여러 윤리 규범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싶다며. 여기는 이게 특이하네. 여기는 이게 보편적이지 않네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덕 현상의 보편성이 아니라 상대성 혹은 특수성에 관심을 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문장 읽는데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아리까리한데 뒤에 맞는 문장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기역에 대해 서술하시오, 기역에 대해 서술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기역에 대해 좀 애매한 선지가 나와. 이것만 만약에 놔두면은 틀릴 것 같아. 근데 뭐 기역에 대한 옳은 애매한 선지. 근데 니은, 디귿, 리을, 니은 이렇게 쭉 서술어가 나오는데 이게 다 맞는 내용이야. 그럼 이 뒤에 말이 길어질수록 오답률이 높아져요.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은 다른 거 뒤에 아무리 맞는 말이 많아도 틀린 거야. 맡기지 말라고.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한 맡긴 애들 많아. 괜찮죠? 문제를 시간이 많네. 몇 개만 풀어봅시다. 그럼. 왜? 그리고 아까 그 뭐 새로운 윤리의 12페이지에 새로운 윤리의 핵심 쟁점들 요거 내용 한 번만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2, 3, 4, 5, 6단원에서 볼 내용들이야. 생명윤리에서 뭘 다루냐? 죽음에 관해서 다룹니다. 첫 번째에서 뭐 생명의 시작의 끝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 기술 하면서 인간 복제 얘기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거에서 성과 사랑의 윤리에 대해 다룹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 아까 말했던 그 배아 복제나 낙태 문제 같은 거, 낙태 문제나 배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인공 배아 이런 거, 줄기세포 같은 거 그런 문제들 다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윤리적 쟁점 같은 거. 그리고 3단원에서 사회윤리 영역, 이거 우리 배웠죠. 5단원 때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 문제. 그거 사회윤리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내용들이 그 사탕 과목 9개 있는 거에서 조금씩 따와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리고 5단원 내용은 여기 생윤에서 나온 내용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시민불복종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직업윤리, 요거는 여기만 나오는데 직업윤리 같은 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과학윤리에서는 우리 통합사회 9단원에서 배웠던 거, 미래사회 하면서 과학 조금 배웠었죠. 3분의 1파트 정도로 배웠는데, 뭐 과학기술 뭐 가치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기술 발달 뭐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잠깐 배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환경 파괴 문제까지 그런 거 배우고, 문화윤리에서는 요거는 사문 내용인데 사실 사회문화 파트의 내용이 좀 겹치는 게 있거든. 문화 파트 내용을 볼 거야. 예술, 도덕, 그다음에 뭐 문화 초월한 보편적 가치 이런 거, 문화 상대주의 뭐 이런 거 여기도 나오고요. 마지막이 평화윤리.
우리 그 8-2 단원의 평화 배웠죠. 그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다 실천윤리라고 부르면 돼요. 실천윤리, 실천비법 윤리학으로 부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5페이지에 잠깐만. 14페이지에 2번에 3번, 4번만 풀어봅시다. 14페이지에 2번에 3번, 4번. 자, 2번에 3번. 민지 읽어보세요. 14페이지 2번에 3번.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해 아까 실천윤리학이 하나 차이점 있는 거 뭐라 그랬어? 이론윤리학하고 학제적, 그렇지. 학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윤리 문제에 대해. 그리고 위에 보면 뭐 다양한 학문 영역과 긴밀한 협력 이런 거 나오죠. 학제적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밑에 하유리.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도덕적 숙고의 간격을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잠깐 배웠죠. 잠깐 배웠는데 너무 윤리적 공백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윤리적 공백. 그 용어도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헷갈려서 뭐하니?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하다가 옳다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이런 용어들 이렇게 좀 잘 안 쓰는 용어들은 익숙해지려면 연습을 하세요. 학제적이라는 거 평소에 안 쓰는 단어잖아. 윤리적 공백 이런 것도 처음 나오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만 알면 됩니다. 자, 15페이지에 2번 여기 4명 가위바위보 시킬 겁니다. 풀어보세요. 15페이지 2번. 15페이지 2번. 아, 15페이지 없다고? 네. 단체로 없어. 왜? 16이랑 15랑 바뀌었어요. 1월이. 그리고 그 핀 하나씩 주는 거 같이 꼽아 놓으세요. 요 OX가 매 시간마다 나갈 거거든. 근데 7년 8년 날라댕기잖아. 한 장씩 주니까. 그래서 요거 끼워 놓으세요. 이거 아니지. OX도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거거든. 모르겠는데. 문제 중심 윤리학이랑 논문 윤리학이 아니 이게 실천이 자, 30초. 오케이. 45초. 안 걸리면 되죠. 가위바위보 이기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이거 시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10초 더 줄게요. 가위바위보 생기는 맞지? 자, 10. 나 이길 거. 벌써 안 되는데. 나 이길 거. 나도 이길 거. 다른 사람들은 풀어? 안 풀리니? 풀립니까? 기억이 뭔지 풀려요? 알아내기는 나는지 맞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민지 설명해 보게 봐. 맞췄어요. 맞춰서 이거 이 윤리학은 뭡니까, 민지야? 이 윤리학은 뭔 거 같아? 이 앞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좀 구제해줘. 나 이거 2번. 하율이 2번 했니? 이 윤리학은 뭡니까? 생명을. 아니. 우리가 배운 윤리학. 윤리 문제가 이거. 그냥 그거 보면 내 문제로. 이게 실천윤리학인 거 알겠니 혹시? 이거 실천윤리학인 거 알겠습니까? 소라 이거 실천윤리학인 거 알겠니? 네. 이 밑에 보면은 현대인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라며. 현대인 옛날에
이제 이론 규범 윤리학이 현대의 문제들을 약간 윤리적 공백 때문에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실천 윤리학이 나왔다며. 실천 윤리학이 당면한 문제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리고 요거 따라주세요. 그 밑줄 하나 끊어봅시다. 문제 중심 윤리학, 응용 윤리학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실천 윤리학에 나오는 표현, 실천 규범 윤리학에 나오는 표현들이. 의도적으로 좀 실천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는 용어를 씁시다. 나도 계속 실천 윤리학, 이론 윤리학으로 하는데 둘 다 규범 윤리학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맥락 잡기가 편해요.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실천적 규범을 통한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맞니 틀리니? 첫 번째 거 형우야. 자, 실천적 규범을 통한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실천 윤리학 맞아 틀려? 맞아. 이거 말 그대로죠. 실천적 규범을 통한 실천 윤리학이잖아. 두 번째,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부정한다. 이거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긍정하는 것도 메타 윤리학이고, 이 문장 자체가 규범 윤리학으로 갈릴 게가 없어요. 아까 뭐 도덕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인정한다. 아니야, 정립 가능한 분야임을 탐구한다. 그러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정한다는 부정하진 않지 실천 윤리학이. 그리고 도덕 규범의 현실적인 적용과 구체적인 대안의 실천을 강조한다.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현실적 적용, 구체적 실천 이런 거 실천 규범 윤리학 맞죠? 이거 이론 규범 윤리학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번째 거 이론 규범 윤리학도 맞아. 그냥 중점이 어디가 다른데 또 한 몸입니다, 한 몸. 자, 도덕적 관행은 단지 문화적 사건의 인과관계일 뿐임을 강조한다. 이거 어떤 윤리학일까, 예지야? 네 번째 거. 기술 윤리학입니다. 그렇지. 문화적 상관의 인과관계. 이거 사건 설명하는 거랬죠. 그 기술 윤리학은 인과관계 탐구하는 거니까. 16페이지에 5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4명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렇게 4명. 16에 5번. 16에 5번. 이렇게 4명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저요?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 저요? 너. 저 포함됐어요? 아, 씨. 랜덤으로 묻습니다. 랜덤으로. 이건 아니지. 맞지. 안 풀어온 거는 좀 숙제로 좀 풀어오세요. 근데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만 푸고 있거든. 다 풀면 너무 좀 우리가 시간이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유교 윤리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전까지 거의 초사이어인데서 유교 윤리 정리하고 왔는데. 미안해 시간이. 문제만 풀어봅시다 오늘은. 여기 별로 많이 안 되니까. 이건 5번은 쉽잖아. 안 쉽나? 미안하다. 아니 95%래요 여러분. 진짜 안 어려워. 진짜 안 어려운데 처음이라서 그래 여기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하나도 모르면 안 되지. 아니 맞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응? 지금 몇점 맞추는 거예요? 16번에 5번 풀고 있는 거죠? 네. 응. 내가 모르고 아니라고 내가 이건 잘 아니 그건 아닌데. 이프트가. 약간 근데 별명 막 이렇게 푼수충 뭐 이런 거 입만산놈 뭐 이런 거 하면 이미지 떠올리면은 잘 풀리지 않나? 아니면 말고요. 됐니? 안 됐니? 시간 좀만 더 주겠습니다.
어렵죠? 여기 4명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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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 5번 풀어봅시다. 뭐 이렇게 또. 답은 뭐예요? 답은? 아 근데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 당연히 뭐 맞는지 모르지. 3번. 아 같이 한번 봅시다. 답이. 아니, 틀릴 수도 있는데 1 A B C를 뭘로 봤니? A B C. A는 뭐예요? A. 응.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B는 실천. 그지 실천 규범 윤리학입니다. C는 메타. 메타 윤리학. 그거 하면 반은 이제 우리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거지. 그리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A 윤리학은 윤리학의 본질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분석, 이거 뭐니? 도덕 언어의 논리적 분석 관심을 가지는 건 무슨 윤리학이야? 메타. 메타 윤리학이야. 근데 A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며.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맞죠? 자, 2번. 자, B 윤리학은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한다. 자, 윤리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건 무슨 윤리학일까? 메타 윤리학이야. 메타 윤리학. 아까 계속 이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이게 성립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성립되는지 계속 검증하고 안 됐죠. 윤리학이 성립할 수 있는 학문이가 검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메타 윤리학입니다. 근데 B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도 아니고. 자, B 윤리학은 실천 규범 윤리학은 현실 도덕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겠죠. 규범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에서는 도덕 문제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지. 이해가니? 자, 4번 틀렸듯이 C 윤리학은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일반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 행위의 그러니까 메타 윤리학이 뭐 규범 뭐 정립하고 이런 거 맞아. 용어 검증하고 맞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당위 판단 뭐 이런 거 선악 판단 이런 건 안 한다고. 걔네들이 관심 영역이 아니야. 규범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당위에 관한 거는 규범 윤리학에서 보는 겁니다. 왜 행위의 선악 판단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행위의 선악 판단을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려고 하는 거는 실천 규범 윤리학, 이론 규범 윤리학 공통입니다. 규범 윤리학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이게 자주 낚이는 타입의 선지야. 이게 자주 이런 식으로 자주 내기도 하고. 5번 C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의 주요 과제를 도덕적 관성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서술이라고 본다. 이거는 뭘까요? 가치 중립적 서술이라고 보는 거는 5번 누구에 대한 설명? 어떤 윤리학에 대한 설명일까? 기술 윤리학이야. 가치 윤리적 서술, 가치 중립적 서술 설명하는 거잖아. 설명하는 거. 인간관계를 뭔가 여기 당위를 넣지 않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넣지 않고 그냥 이래서 이렇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가치 중립적. 이해가지?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랑 이 메타 기술 윤리학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가치 중립적이냐 아니냐입니다. 뭐 선악 판단이 들어가냐 아니냐 그걸로 구분하는 거야. 대충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다 나온 겁니다. 18쪽에 1번 보자. 다시 3분 주겠습니다. 아니 문제를 다 푸는 것도 아니잖아. 몇 개만 풀어보는 건데. 나머지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뭐 첫 시간이니까 문제까지만 할게요. 응? 그렇지. 롤스. 최소 수혜자. 많이 했죠. 아니 뭔데? 왜? 저 뒤에 2명 제가 이거 풀었니? 풀고 있어요. 풀고 2분 더 주겠습니다.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라. 언제든 자신이 풀이를 할 수 있다. 그거 네 누구예요? 너 3번인데. 도덕 언어를 되게 진짜. 이 이층 들어가. 아니 5번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니야.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적절한 거. 둘이 풀었습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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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답 몇 번입니까? 1번 맞습니다. 자 보자. A는 뭐니? A는 무슨 윤리학입니까? 이론 규범. B는? 그렇지. 자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1번 맞니? 1번이 정답을 했으니까 1번이 맞겠죠. 공통점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 둘이 한 몸이랬어.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의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뭐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뭐 당위 법칙이나 이런 내용 들어가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론 규범 윤리학도 실천을 중시해. 실천 중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천 규범 윤리학도 당위 법칙, 보편 원리 이런 거 발견하려면 그래. 이해 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2번은 뭡니까? 2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거 무슨 윤리학이야? 민지야. 네? 무슨 윤리학입니까? 2번.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엄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윤리학. 메타. 그렇지. 메타 윤리학이고. 사회규범을 조사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 뭘까? 기술 윤리학. 그렇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하고자 하는 거. 이론 윤리학. 도덕성 나오죠. 도덕성. 이론적 근거 마련 뭐 이런 거 메타 윤리학도 될 수 있거든. 아까 말했듯이 뭐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도덕성 뭐 당위 법칙 이런 건 얘기를 안 하겠지.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개념을 분석하여 논증의 타당성 입증 메타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제로 봅시다. 이런 유형이 있잖아. 역사는 이런 문제가 절대 안 나와. 역사는 양이 많거든요. 세계사는 그냥 알고 틀리고 싸우면 굉장히 문제가 간단해요. 양이 많은 학문, 이과도 양이 많으면 지구과 같은 경우 양이 좀 많거든. 양이 많은 그 과목들은 문제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 근데 생류는 양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내야 되잖아. 문제를 꼬아서 엄청 많이 내요. 특히 생륜, 사문이 심합니다. 그만큼 양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도 그런 문제가 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세요. 4번 풀어보고 마칩시다. 5분 남았네. 네, 유교윤리 들어가면 역사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금 당연한 얘기하니까 당연하게 재미가 없는데 학제적 실천
풀었니? 자, 앞에 3명 가위바위보 합니다. 오 마이 갓. 풀었니? 네. 빨리 푸세요. 1분 더 줄게. 모르겠네. 일단 가위바위보 합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지 뭐. 셋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몇 번이에요? 응? 3번 맞습니다. 좋아. 갑은 뭐니? 갑은 무슨 윤리학이야? 이론이 이론. 을은? 메타 병은? 실 실천 윤리학이죠. 좋아. 이거 알겠니, 형우야? 아니요. 아니. 한번 같이 가보자, 형우야. 자, 윤리학의 당연한 학문이므로 갑 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규범 윤리학이죠. 규범 윤리학. 일단 당위에 관한 학문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규범 윤리학이야. 근데 여기서는 도덕 원리 정립,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 기준 제시 뭐 이런 거 조금 더 이론적인 느낌인 거 알겠니? 이게 실천 윤리학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론 규범 윤리학에 가까워. 괜찮지?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다르는 당위가 아니다. 아니고 그러한 당위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를 규명한다. 뭐야? 다시. 을을 한번 보세요. 을 뭐야? 메타. 그렇지, 좋아. 을은 메타입니다. 병은? 병 한번 보자. 하늘의 별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발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윤리학이. 즉 윤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현실 문제 해결. 실천이야, 실천. 실천도 윤리학입니다. 요거를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자, A. 기억 봅시다.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인가. 자, 이론규범 윤리학이 예로 가야 되잖아. 근데 메타 윤리학이죠, 요거. 기억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인 거 알겠니?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한 다음에 메타 윤리학이잖아. 근데 여기는 이론 윤리학이 예니까 X야. 괜찮죠? 그래서 기억 제끼고. 자, B. 현실의 당면한 구체적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관심한가. 자, 실천 윤리학은 아니오로 가야 되고 메타 윤리학은 O로 가야 되네. 예로 가야 되네. B인데.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거야. 메타 윤리학은 관심 없잖아. 도덕적인 거, 당위적인 거 이런 거. C. 윤리학은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인가? 아니지. C는 기술 윤리학이 돼야 되는데 C는 메타 윤리학이잖아.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자, 리을. 윤리학과 인적 학문 간의 학제적 연계를 중시하는가? 학제적인 거 뭐랬어요? 무슨 윤리학이야? 실천. 그래서 D가 병으로 가는 거잖아. 실천 윤리학으로 하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숙제입니다. 여러분 배우세요. 진짜로. 네.